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계절로 치면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난로도 챙기고 장작도 챙기고 미리 먹을 양식도 챙겨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따뜻한 삶의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돈. 조금 각박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독자님들께 진정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챙겨야 할 것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돈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정신적, 심리적, 영혼의 건강과 육체적 건강입니다. 이 두 카테고리는 서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육체적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사실 좋은 음식과 적당한 운동을 위해 드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정갈한 음식을 말합니다. 제철 나물이나 과일, 견과류 등입니다. 이 정도의 식재료들은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돈만 있어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 자주 가거나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지 않는 한식비로 인해서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왜 돈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병원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처음에는 고장 없이 잘 달리고 잘 섭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될수록 여기저기 하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헤드라이트에 불이 안 들어오기도 하고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기도 합니다. 휠 얼라이언트도 휘어지고 엔진 오일, 미션 오일을 다 소모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크고 작은 사고도 나서 차체 프레임에 금이 가기도 하는 등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부분이 탈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뼈와 장기들이 하나둘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말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몸 내부의 뼈나 장기들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을 챙기는 유일한 방법은 정기적 검사입니다. 정기적 검사를 통해 미리 병변을 확인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 돈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는 젊을 때부터 자전거 타기와 등산을 열심히 해서 나이가 든 중년임에도 몸에 근육이 넘치고 탄력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주위 사람들이 이 선배를 보며 건강의 상징처럼 부러워하고 닮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뇌에 큰 종양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약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그날 이후 직장을 휴직하고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모아둔 돈이 많아서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아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하는 동안 근육들은 흐물흐물해졌고 몸무게도 15kg 이상 빠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예전에 힘있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딘가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슬프고 어딘가 텅 빈 느낌이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움과 동시에 고통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큰 병들은 자가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요양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병원 역시도 큰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돈을 달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모든 돈을 다 주면 안 됩니다. 내가 노후에 사용할 돈은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졸라도 사업에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의 몫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됩니다. 2. 정신적 건강.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나씩 잃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배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무언가를 잃어가는 상실의 시간들이 젊을 때 보다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내며 정신적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무의미해지고 삶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소소한 취미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소소한 취미를 만드셔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닌 소소한 취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작은 꽃 화분 기르기. 작은 꽃 화분을 기르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소한 취미 중 하나입니다. 꽃 화분을 가꾸게 되면 일상 속에 작은 루틴이 생기기 때문에 좋습니다.
매일 적정량의 물을 주어야 하고 햇빛을 쬐주어야 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애정이 생기게 되고 이 꽃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친밀감을 느낍니다. 또한 나 아닌 다른 생명 있는 존재를 곁에 두고 기르고 있기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일상의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내가 모르는 노선의 버스 타기, 당일치기 여행하기, 이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꼭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주 이용하지 않는 노선의 버스를 무작정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가편 자리에 앉아서 종점까지 갑니다. 종점까지 가는 동안 여러분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의 구석구석을 버스가 훑어줍니다. 여러 정거장을 지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나도 이곳에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소속감이 들기도 합니다. 종점에 내려서는 그 동네를 한번 걸어보세요. 낯선 건물, 낯선 풀들과 냄새, 낯선 사람들이 오갈 것입니다. 이러한 소소한 경험을 통해 아직 내가 살아있고 세상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원초적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크게 돈도 들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취미이니만큼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보다 버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버스는 창밖이 보이는 반면 지하철은 보통 창밖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내가 모르는 노선의 버스를 타봄으로써 나만의 소소한 당일치기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3. 예술하기 상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여러분이 원하는 상황이나 꿈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우주를 유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면 우주복을 입고 우주를 유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물감으로 색칠할 필요도 없습니다. 빈 종이나 이면지에 연필 하나만 들고 그려나가시면 됩니다. 엄청난 작품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 보고 즐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품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셔도 되고 추상적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 그림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수만 개의 별들이 빛나는 무한한 우주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헤엄을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시는 겁니다.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단어나 구만 쭉 나열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푸른 우주, 분홍빛 태양, 소멸하는 별, 무한한 공간, 달에서 바라본 지구 등등 이런 식으로 짧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심상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 표현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하루 꾸준하게 하실 경우 한 해가 지나고 모아서 보면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술이란 것이 딱히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듯 나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꺼내고 표현함으로써 더욱더 나 자신을 잘 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군가에게 평가받거나 상을 타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과 대화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기쁜 날들도 있었지만 힘든 날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껏 잘 버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이토록 수고한 여러분에게 따뜻한 노년의 힘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취미들을 하나씩 스스로에게 선물하고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의미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